어떻게 보면 원장님 치과 하시면서 돈도 잘 버시는데 왜 이렇게 사업까지 하시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시작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치과 의사가 처음 들고 진료를 시작을 하고 당연히 그때에는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할까 여기에만 이제 집중을 했죠. 근데 이제 치료를 계속하고 나서 이제 거의 10년이 되다 보니까 이걸 오래 쓰는 것도 사실은 치료만큼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치료가 절반이라면 사실 관리가 절반인데 치과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밖에 보질 않으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리를 집에서 매일매일 루틴하게 홈케어를 잘 할 수 있게 좋은 제품을 선별해서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잘 알려드려야겠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일단은 찾아보니까 제 마음에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잘 없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거를 사용법을 설명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답답하면 본인이 직접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뛰게 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됐다. 원장님, 근데 빚까지 계속 생기시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해간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명감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성격 자체가 임상도 그렇고 뭔가 시작을 하면은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뭔가 내가 목표를 이뤄냈다라는 단계까지 가야지 이걸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끌고 왔었던 거고 다행히 지금은 잘 안착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끝내기 싫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걸로 내 개인적인 꿈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커지게 됐던 거죠. 원장님, 지금도 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 거예요? 되게 약간 두루뭉술하고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두가 그렇듯이 저도 이제 공간이랑 시간에 대한 자유가 굉장히 조금 크게 다가왔어요. 근데 치과에 있으면 이제 공간이랑 시간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포지션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그냥 치과로 버시면 되시잖아요. 근데 치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치과로 욕심을 많이 내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게 막 요만큼 하면 될 진료를 요만큼만 하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고스란히 단순히 금전적 피해가 아니고 사람의 신체에 이제 이게 해가 가게 되니까 치과를 사실은 욕심을 부리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이제 가정도 챙기셔야 되고 환자도 챙기셔야 되고 사업체도 챙기셔야 되는데 힘들었던 적이 분명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브라이언 다이슨이라는 옛날 코카콜라 CEO가 한 말이 있어요. 인생은 약간 5가지 공을 저글링하는 것과 같다. 그 공이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크게 가정, 치과, 사업 이 공들을 잘 저글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많았었죠. 특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모든 사람들한테 시간은 평등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찾은 답은 취미를 없애면 된다. 취미를 일로 바꿔보자. 그래서 치과를 하다가 뭔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사업에 다시 한번 몰두를 하면은 조금 이게 되게 의외인데 리프레시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또 힘들어요. 그러면은 치과에 몰두를 해가지고 또 환자랑 얘기 나누고 이러다 보면은 또 이게 힐링이 됩니다. 실제로 마음먹기에 다 달려있는 거래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틈틈이 최대한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이제 놀아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제 선에선 최선을 다해서 이 3가지 공을 저글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당연히 이렇게 사업도 바쁘시고 병원도 바쁘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이나 와이프분이 좀 서운해하실 때는 없으신가요? 서운해하죠. 그래서 최대한 저도 이제 그거를 잘 컨트롤 하려고 하면서 아이랑도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아이랑 단둘이 어딘가로 여행을 가서 오롯이 시간을 보낸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이를 위해서 제가 시작을 한 일인데 하다 보니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항상 어디에서 뭘 하건 계속 일 생각이 나고 치과 생각이 나고 환자 생각이 나고 막 이 케이스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정신이 없는데 애를 보고 있으면은 그럴 정신이 없어요. 애한테 100% 몰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싹 까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거의 한 반년째 아이를 데리고 둘이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해 이제 사회적으로 사실 성공했다고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업가라는 타이틀도 있고 치과 의사라는 타이틀도 있고 제일 중요한 어떤 서울대라는 타이틀도 있고 네. 근데 뭔가 이런 타이틀을 갖고 사는 어떤 심정이 어떤지 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게 사실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익숙해지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이제 약간 되게 익숙해져 버린 타이틀? 익숙해져 버린 느낌이랄까? 그래서 여기서 좀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 조금 더 나은 거, 조금 더 나은 나은 오늘, 나은 내일? 약간 이런 거를 찾으면서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처럼 이제 파이팅 있게 사시는 분들 보면 누군가는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렇게까지 사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네네. 저도 궁금하거든요. 뭔가 어디에 도달하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으신 건지. 그런 말 되게 많이 듣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고. 근데 저도 그래가지고 중간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냥 성격이더라고요. 약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 똑같은 걸 반복하지 못하는 성격? 하루에 하나라도 뭔가 개선을 해야 되고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고 뭔가를 조금 새로 공부를 하고 새로 발견을 했어야 되고 이래야지 약간 좀 잠이 들고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게 이제 원동력이 돼서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고 구체적인 꿈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서 너무 괴로워하지는 말자. 괴로워하면서까지 하면은 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정에도 최대한 충실해가지고 뭔가 그쪽에서의 행복을 찾고 일을 하면서도 최대한 즐겁게 하고 치과를 하면서 임상을 하고 환자를 보면서도 최대한 즐겁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매일매일 노력 중입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 듣고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보통 어떤 모든 직업인들이 뭐 직장인들이든 직업인이든 자기 일을 이렇게 하면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원장님이 말했듯이 이게 괴로움인지 아니면 그 고통스러운 건지 이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일을 뭔가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 괴로워서 그만두고 싶은 건지 아니면 보통 사람이 발전할 때 고통스럽잖아요. 네, 이게 고통스러운 건지 괴로운 건지 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거를 딱 접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고통을 감내를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지만 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고 어디에서 더 고통을 많이 느끼느냐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실은 때려칠 수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능력이고 성격이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고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마다 다 다른 거 아닐까. 저도 사실은 때려치고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많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제 성격이랑 능력이랑 보았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